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백은 TV 76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설 연휴로 한 주 쉬었습니다. 모두들 행복하고 평화로운 설 연휴를 지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데 모두 건강들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침에는 새벽에는 여전히 아직도 기온이 낮더라고요.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요즘 이제 대선이 한 달도 이제 안 남았죠. 오늘이 이제 9일이죠. 9일이니까 이제 9일 날이니까 딱 한 달 남았나요? 하여간 2월 달이 28일까지 뿐이 없으니까요. 한 달도 안 남은 것 같아요. 30일도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선거가 임박해지는 것도 있지만은 참 그런 생각 많이 들 겁니다. 좀 그래도 과거에는 과거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 그다음에 이해창, 노무현 이렇게 이제 뭐 경쟁할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뭐 어쨌든 간에 서로가 경쟁할 만한 뭐 상대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 측면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선거는 좀 자괴감이 듭니다. 자괴감이 들어요. 너무 후보 간의 비교가 너무 차이가 커가지고 그러는데요. 먼저 오늘 이 강의를 하기 전에요. 제 개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묻지 않으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에게요. 그러나 묻겠습니다. 윤석열 지지자들에게.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가 뭐 일자리 앱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부산 가덕도 신공항 화끈하게 예타 면제하겠다.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만들겠다. 이미 다 이루어진 거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하나 그러니까는 또 하나 이제 그러니까 이걸 해프닝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유튜브 예능 채널 저는 뭐 이거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뭐 홍진경 씨랑 뭐 이런 연예인들이 좀 이제 이렇게 나와서 출연하고 그러는가 봐요. 여기에 출연을 해가지고 유튜브 예능 채널에 출연을 해가지고 윤석열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미 보도가 났으니까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못 보신 분들은요. 고등학교 이제 학교 교육을 얘기를 하다가 고등학교를 그러니까 나눠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뭐냐면 고등학교 특목고를 만들겠다 얘기했어요. 갑자기 생뚱맞게요. 그러니까 뭐 기술고, 과학고, 예술고 등 이런 특목고를 만들겠다. 우리나라 특목고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 특목고가 도입된 것이 그러니까 1973년이거든요. 그 40년 전입니다. 딱 40년 전. 그 전자정부 만들겠다 하더라도 세계 그러니까 뭐 최고의 전자정부 만들겠다 하는 것도 2019년에 이미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가 됐거든요. 대한민국이요.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를 화끈하게 하겠다. 이것도 지지난해 이미 그러니까는 국회에서 통과된 거잖아요. 뭐 일자리 앱 만들겠다. 근데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몇 가지 지금 예를 들었지만은 윤석열 지지자들에게 저는 묻고 싶어요. 이런데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당신들은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묻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요. 어저께인가 김현종 이 통상 교섭본부장을 했었죠. 문재인 정부에서요. 노무현 정부에서도 했었고요. 김현종 씨는 아마 중도층 혹은 보수층에서도 좋아하는 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이 뉴스공장 출연하신 분들은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에서요. 머리를 빌려가지고 대통령이 머리를 빌려가지고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결과를 보지 않았느냐.
IMF를 맞은 거 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지금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위 말해서 경제 전쟁이 기술 전쟁이었고 통상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이 리더십 역량이라는 것은 이 역량은 머리를 빌려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죠? 뭘 알아야지만이 정확하게 지시도 할 수 있고 예국 정상들과 그러니까는 순발력 있게 대응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본인의 경험 속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짜 제가 묻고 싶어요. 윤석열 지지자들한테 머리를 빌려서 하면 된다 이렇게 진짜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대통령 못하라 필요 뽑아요? 그냥 관료들한테 맡기죠. 저는 여러분들 진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대한민국 국민 맞는지 묻고 싶어요. 예? 문재인 정부가 싫다고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나라고 만약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지지를 한다 그러는데 저도 나이 꽤나 먹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예? 이명박을 때 그런 숱한 그러니까 BBK 이런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뽑으면서 경제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했다가 어떤 우리가 후과를 치렀습니까? 지금도 수십 년 징역형 받아가지고 감옥에 있는 예? 이런 그러니까 대통령을 다시 또 뽑고 싶은 것입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국민들이에요? 저는 윤석열 후보 지지층들한테 진짜 묻고 싶어요. 당신들이 대한민국 걱정하는 국민들 맞는지 자신 있게 그 말할 수 있으면은요 한번 저하고 공개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 또 뭐라 그랬습니까요? 집권하면 문재인 정권을 수사하겠다 그랬어요. 사실상 정치 보복을 선언한 거죠. 거기다가 어저께는 어제 유튜브하고 또 이제 이 유튜브 방송에서 한 거를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촛불 시민들이 그러니까 서초동 여의도 이래서 이 검찰개혁 집회를 폭력 집회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촛불 시민들이 배후 조종을 받아서 집회를 했다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이건 사법 처리 대상이라고 말했어요. 수백만 명 촛불 시민들이 저도 저희 가족들하고도 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들하고 나갔었거든요. 그분들이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면서요. 외국 생활도 많이 했지만은 그렇게 평화로운 집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광화문 집회부터 그 연장선에서 대한민국의 이 촛불 집회의 문화는 세계 명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촛불 문화 집회라고 우리가 부를 정도로요. 거기에 무슨 폭력 집회가 있었고 그리고 촛불 시민들이 그 수많은 사람 수백만 명들이 배후 조종을 받아서 집회에 나왔다고요? 사법 처리 대상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검사 생활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검사 생활했습니까? 진짜요? 전 묻고 싶어요. 윤석열 씨한테. 제가 윤석열 씨한테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윤석열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서초동에도 있었고 여의도에도 있었고 광화문에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폭력 시위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고요. 당신이 그게 사법 처리 대상이라고 하면 사법 처리 한번 해보시라고요. 윤석열 씨가 폭력 시위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고요. 그다음에 나도 한 사람이었어요. 윤석열 씨가 배후 세력의 조종을 받았던 촛불 시민 중에 한 명이었었습니다. 나도. 내가 사법 처리 대상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번 사법 처리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늘은 윤석열 씨한테 묻는 것보다 윤석열 지지자한테 묻고 싶어요. 정말로 80년대로 돌아가시길 원합니까? 이거 뭐예요? 검사 전두환이잖아요. 공안검사 논리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공안검사 시절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 하시는 겁니까? 윤석열 지지층들한테 진짜 묻고 싶어요. 예? 정치 보복을 선언을 하고 지금 현 대통령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특수부 검사들이 하는 것처럼 탈탈탈 털어가지고 없는 죄도 있는 죄로 만들고 없으면 또 탈탈탈 털어가지고 예? 그래서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대한민국이 이래가지고 80년대 그 공포정치 시절로 다시 돌아가야지 속이 시원하십니까? 윤석열 지지층들한테 진짜 묻고 싶어요. 예? 20대들은 80년대 안 살아봤죠? 진짜 살아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질식할 겁니다. 질식할 거야 진짜요. 영화 1987년 보신 분들 많죠?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윤석열 씨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그곳에 있었고 나도 촛불 시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